힐링가족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4월 14일 목요일, 지금 시간은 새벽 5시 10분입니다. 며칠 만에 모닝 브리핑 봅니다. 기술주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다우가 1.01% 상승해서 34,564. 나스닥이 2% 상승했어요. 13,643. S&P 500 1.12% 상승해서 4,446.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2.36% 상승해서 3,119. 오늘은 장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꾸준히 우상향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동안의 과정을 보면 3월 14일 기억들 나십니까? 그날이 가장 많이 떨어진 저점이었어요. 올해 들어서 1분기 계속 하락했죠. 그랬다가 3월 14일 바닥을 치고 상승했다가 요즘 다시 또 조금 주춤을 했었습니다. 3월 14일 기준으로 보면 그때보다 S&P 500 지수가 6.55% 상승을 했습니다. 3월 14일 저점 기준으로 S&P 500 지수 6.55% 상승, 나스닥이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8.44% 상승했어요. 반면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가장 적게 상승했어요. 2.8% 상승했어요. 3월 14일 저점으로 다들 올랐다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만 가장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현재 3월 14일 저점으로 보면 나스닥 지수가 가장 많이 상승한 것을 알 수 있어요. 미국 증시가 1분기 실적 시즌이에요. 실적 시즌에 돌입한 가운데 대부분 기업들의 앞으로 긍정적인 실적 발표에 미국 증시 주요 지수가 하락세를 끊고 상승 반전 마감을 했습니다. 평균적으로 그동안도 보면요. 1년에 분기별로 실적 발표하죠. 1월, 4월, 지금 4월이에요. 7월, 10월, 10월. 실적 발표 시즌에는 대부분의 주가가 그동안도 보면 상승을 해왔었습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의 실적이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해왔기 때문이에요. 중요한 것은 국내 시장을 움직이는 중요한 변수는 바로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입니다. 매수하느냐, 매도하느냐에 따라. 국내 시장은 다른 국가의 주식시장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작지 않습니까? 특정한 주체의 수급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주식 투자자들은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을 중요시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외국인들이 들어와야 주가가 상승하거든요. 근데 외국인과 기관이 그 좋은 정보 가지고 대량의 자금을 가지고 샀다 팔았다 하니까 개인들이 거기에 휘둘릴 수밖에 없어요. 반면에 미국은 기업의 실적과 이익에 근거해서 주가가 움직이는 경향이 아주 강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자본시장 아닙니까? 그런 시장을 가지고 있고 주주 이익을 중시하는 기업 문화, 또 글로벌 혁신 기업들이 계속 태어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 생태계를 보유한 나라. 아마 미국이 가장 1등이겠죠? 유일할 정도예요. 아무리 흙수저라도 자본시장을 통해서 아껴 쓰고 우량주에 장기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믿음, 그 증거, 미국만큼 확실한 나라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보면 은행 중에서 가장 먼저 실적을 발표한 미국 최대 은행이에요. JP모건. 그 주가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대러시아 제재 여파로 손실을 입었다는 소식이 나왔어요. 그래서 3% 하락 마감했습니다. 반면에 델타항공은 부진한 1분기 실적에도 불구하고 2분기 항공 예약 급증에 대한 지금 해외여행들 많이 나가기 시작했죠. 그 기대감으로 6%나 상승 마감했어요. 아메리칸 항공도 10%, 사우스웨스트 항공도 7.5%, 항공주들이 일제히 아주 높게 뛰어올랐습니다. 또 여행업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항공주, 여행업체 다들 크게 올랐습니다. 3월 생산자 물가지수 PPI라고 그러죠. CPI가 있고
소비자 물가지수는 CPI라고 그러고 생산자 물가지수는 PPI라고 합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 이상 올랐어요. 이것은 전달에 기록한 10.3%그 상승을 오히려 더 웃도는 수치예요. 어제 미국의 3월 소비자 물가지수 나왔거든요. CPI 8.5%로 40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잖아요. 소비자 물가지수에 이어서 미국의 3월 생산자 물가지수도 전년 동기 대비 11% 급등을 하면서 전년 대비 데이터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0년 11월 이후, 그러면 12년째죠. 가장 가파른 상승세가 나타난 거예요. 하지만 주식시장이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우상향하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러한 그 인플레이션 지표들로 인해서 페드 긴축 행보가 더욱 가속화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요, 주식 투자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결론으로 시장은 다시 돈이 모이고 우상향을 하는 거예요. 채권 시장에서 오늘 미국 10년 만기 국채금리 2.7%로 계속 올랐다가 조금 떨어졌습니다. 국제유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대화가 지금 현재 교착 상태를 보이고 있어요. 조금 올랐습니다. 서부 텍사스유산 원유 WTI죠. 어제보다 3.6% 상승해서 104달러예요. 또 나스닥이 2.03% 상승했죠. 기술주 저가 매수가 다시 나타난.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주가들이 하락을 하면 저가 매수가 전 세계에서 들어옵니다. 저가 매수가 다시 나타나서 미국 전기차 업체 특히 주가가 일제히 상승들 냈어요. 리비안이 8% 가까이, 테슬라도 3.6%, 1000달러 다시 넘어섰습니다. 루시드도 3.6% 각각 상승했어요. 특히 리비안이 생산 목표 달성할 수 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리비안의 주가가 7.86%, 7.9% 급등했어요. CPI가 발표된 이후에 투자자들이 이제부터는 기업의 실적에 주목하기 시작을 했고, 또 리비안이 생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발표했기 때문이에요. 리비안은 1분기에 2,550대 전기차 생산했어요. 2,550대. 아주 비미하죠. 올해 25,000대 생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밝혔기 때문에 8% 가까이 급등했어요. 리비안이 올해 25,000대. 그러면 중국의 전기차 3인방 있죠. 니오, 샤오펑, 리오통. 작년에 각각 9만여 대씩 판매했잖아요. 올해는 아마 2배, 그러면 18만 대 아닙니까? 적어도 10몇만 대씩 분명히 판매 실적 나올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도시들 꽉 아주 봉쇄를 하고 있죠. 그러니 지금 뭐 부품들도 못 받고 물류가 지금 차단돼 있고 아마 생산이 지금 4월 앞으로 언제까지 봉쇄를 할지 그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오늘 주가 중국의 전기차 주가 다 올랐어요. 니오도 4.9%, 샤오펑 7.3%, 리오도 4.4%. 오늘 마감 상황이 미국, 중국 전기차들이 모두 상승을 했습니다. 테슬라 3.6% 상승, 천슬라 복귀했어요. 대형 기술주들도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다들 2% 가까이 1%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아마존이 3.15%나 아주 급등을 했습니다. 다시 저가 매수가 유입됐기 때문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40년 내 최고를 기록했으나 변동성이 높은 그 식량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 그러니까 에너지와 식량 많이 올랐죠. 요즘 전쟁 때문에 식량 오르고 에너지 올랐습니다. 이걸 뺀 근원 CPI는 오히려 둔화가 됐어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쳤다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술주에 대한 저가 매수가 다시 살아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국에서는 어제도 시진핑이 방역 고피 못 풀어 제로 코로나 견지해야 하고 나왔어요. 시진핑 중국의 이 국가주석이 중국의 코로나 재확산과 관련해서 다이내믹 제로 코로나 정책을 견지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관영의 통신 신화사에 따르면
시 주석이 그 시찰지인 하이난성에서 현재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여전히 엄중하다며 특히 방역 작업을 느슨하게 할 수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시 주석이 확진자가 발생하면 지역 봉쇄 등 고강도 방역 조치로 감염자 제로 상태를 만든다는 현재의 방역 정책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을 했습니다. 차이나 전기차가 다시 상승을 하려면 도시 봉쇄가 풀려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중국주들이 떨어져서 항생 태클을 비롯해서 중국 주식에 우리나라의 개인 투자자들이 상당히 많이 매수를 하고 있다고 지금 기사에 나오고 있습니다. 도시 봉쇄가 풀려야 하는데 오히려 앞으로 확진자가 더 늘어나서 봉쇄를 하는 도시들이 더 늘어날지도 모르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저가 매수들 많이 들어왔습니다. 특히 기술주 위주로 많이 올랐고 미국, 중국의 전기차들도 다들 상당한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